안녕하세요. 생활건축의 정현섭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생활건축이 신축 설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한번 엿보실 건데요. 일단 오늘은 역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설계 과정을 초반에 기획 단계부터 계획 단계 까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역삼동 프로젝트는 발주처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으로 짓겠다고 의뢰를 주셨고요. 기존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던 역삼동 자리에 그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하 1층 플러스 5개 층 정도 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이제 발주처에서 강의를 하는 강의장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지하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지하 면적을 다 강의실로 쓰고 그 강의실에 완전히 지하가 아니라 이제 환기나 채광이 가능한 성큰 지하의 그 빈 공간을 좀 만드는 그런 정도의 초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저희 생활건축이 설계하는 과정은 여기 보시면 크게 이제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보여드릴 과정은 요 기획 설계와 계획 설계 2단계에 속하는 그 대안을 작업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발주처의 니즈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가장 개념적으로 공간을 잘 드러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건축만의 어떻게 보면 특화된 전략 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능한 이유는 이제 소장님들,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사내에서의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 여러 명이 모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동 거를 한번 보실 텐데 역삼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건축주와 심층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컨셉을 좀 잡아야겠다. 컨셉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테토닉이라는 그런 어휘였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땅에 발을 딛고서는 중력을 거슬러서 이제 위층으로 쌓이는 그런 구축적인 행위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좋은 그다음에 구조 자체가 디자인이 되기도 하고 건물이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좀 구축적이고 단단한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비라는 어휘를 좀 생각했습니다. 대비라는 게 지금 요게 이런 음영가의 그런 그림자의 대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료의 대비라든지 다른 재료들을 적절하게 잘 쓰는 대비 그 다음에 공간의 막히고 열림의 대비 그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했던 어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절입니다. 디바이드인데 한 60평 정도 되는 대지에서 한 5층짜리 건물을 올리려다 보면 결국에는 이 형태 외관적으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형태를 비례에 맞춰서 어떻게 나누느냐 법규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들을 어떻게 잘 분절해서 비례감을 조형감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절이라는 컨셉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성 메탈라이즈라는 건데 재료를 사용할 때도 이 재료가 어떻게 시공되는지 그 다음에 물성 재료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휴먼 스케일을 좀 생각을 했고요. 휴먼 스케일에 맞춰서 공간을 창의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난간이라든지 아니면 계단의 폭, 크기 그다음에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천정 뭐 그런 것들을 휴먼 스케일에 맞춰서 만들겠다는 컨셉이었습니다. 이런 컨셉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3가지 대안을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대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건 이제 실버 라이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먹구름이 끼고 나서 그 먹구름 뒤쪽에 해가 조금씩 들이우면서 이렇게 빛이 먹구름의 라인을 따라서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걸 이제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실버 라이닝이라는 그 컨셉을 도출하게 됐던 계기는 그 건축주분께서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서 뭔가 이제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래서 어떤 빛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이제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건축주가 쓰신 책 같은 걸 읽었을 때도 뭔가 되게 어두운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다가 뭔가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에서도 학생들이 배워나가면서 이제 그런 행태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빛을 좀 활용을 해서 공간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전체가 좀 이렇게 희망찬 실버 라이닝 같은 그런 공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좀 컨셉 어휘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맞는 좀 사례 이미지들을 찾아봤고요. 그래서 천장에서 이렇게 빛이 떨어지는 이미지들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외관적으로는 너무 어둡기보다는 색깔이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이제 순백색의 이런 메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분절, 그 다음에 메스감, 그 다음에 테토닉 이런 어휘들을 활용해서 좀 약간 묵직한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었던 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와중에 그런 계부를 통해서 빛이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점적으로 했던 게 지하가 이제 자칫하면 어두워질 수 있는데, 이런 지하 성큰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수목이나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환기와 그다음에 채광이 조금 가능하게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물성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회색 콘크리트 채도와 그다음에 이런 좀 무성한 풀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낮게 자라고 있는 풀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평면들을 짜 보면서 처음에 이제 알트 1번의 이제 지하인데요. 지하는 이쪽이 도로였고 이쪽 끝으로 계단이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위쪽으로 성큰, 그러니까 지하 오픈 스페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강당, 강연장이 되는 알트였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도로였기 때문에 주차를 4대를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북쪽으로 주고, 그다음에 앞쪽 도로에 면한 요 조그만한 면적을 근생, 그러니까 카페 같은 걸 활용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이렇게 출입구가 생기고요. 여기 이제 계단이 서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2층하고 3층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짜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4층은 건축주분의 사무실로 쓰게 되는데, 이 4층 공간을 사무실로 쓰면서 천창 같은 걸 활용해서 위에서 빛이 떨어지게 좀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5층도 이제 도면은 없는데 5층도 하나 회의실로 하나 올려서 그 회의실에는 수목을 하나 심어서 이제 좀 회의실 공간이 자연과 좀 소통하는 그런 공간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쪽에서는 되게 솔리드하면서 뭔가 딱 막혀 있는 좀 묵직한 이미지, 메스 덩어리를 좀 강조시키는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나 층마다 조금씩은 이렇게 단차를 줘서 분할을 하게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투시도에서는 창은 이제 이쪽 북쪽으로 같은 등간격으로 창을 좀 이렇게 냈던 안입니다. 5층의 이 부분이 이제 회의실에 있는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휴식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하 성큰에서 이제 그 복도를 바라본 뷰인데, 이렇게 이제 빛이 떨어지기도 하고 환기도 되는 이런 성큰을 통해서 지하 공간이고요. 지하 성큰을 본 모습입니다. 1층 입구 모양이고요. 이게 이제 5층의 회의실에서 5층 그 옥상 정원이라고 할 수 있죠. 보온관을 바라본 모습인데, 한 폭의 그림을 좀 연상시키면서 가지선이 예쁜 나무들을 좀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4층 이미지인데, 이런데 천창을 둬서 위쪽에서 좀 리니어한 빛이 떨어질 수 있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 이제 알트 1번 다 보셨고, 알트 2번을 대한 2번을 보실 건데, 요거는 이제 스토리가 요것도 이제 빛을 활용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였고, 그게 이제 건축주의 이미지와도 맞았고요. 강연, 그다음에 강의 이런 거와도 또 맞았던 것 같습니다. 빛을 활용해서 내부를 좀 밝히는 자연광을 해서 밝히는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쪽 방향성이 이제 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빛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를,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이제 열정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대에서부터 이제 지혜이자 지식이라는 숭고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빛을 이렇게 위쪽 하늘에 뒀을 때 그런 이미지, 그런 분위기를,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실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칫 어두울 수 있는 계단이 오히려 빛의 통로가 되고 이제 그 빛이 길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계단이라는 게 동선이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이제 그런 컨셉을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단실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빛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빛은 완전한 자유로 우리를 이끕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봤습니다. 빛을 따라 우리는 이곳에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계단실 동선에 집중된 빛을 좀 개념 형성했고요. 이런 이제 컨셉 스케치로 이런 것들을, 계단실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각 실마다 좀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좀 잡았었습니다. 평면상으로도. 그래서 이제 조금 도면화 시킨 것이 이제 지하부터 보실 건데, 이쪽이 도로였죠. 근데 이쪽 앞쪽으로 그래서 계단실이 접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 뒤쪽으로는 이제 강연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도로에서 이제 이쪽 로비로 들어오게 되면 유리로
되어 있는 그 계단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실 쪽으로 다 시선이 다 뚫려 있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다음에 그 계단실을 지나서 공룡공간을 지나면 뒤쪽에 이제 근생이 배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알트 1번과 다른 건 이 계단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큰 오픈 스페이스가 되는 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사실 같은 구조로 뒤쪽에 사무실이 크게 가고 앞에 이렇게 계단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계단 주비로는 보통은 이제 계단실이라고 하면 계단은 다 콘크리트 옹벽으로 막혀 있는데 이 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실 자체를 이제 유리로 만들어서 투과성을 많이 준 투명하게 만든 그런 알트입니다. 4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이미지를 좀 보시면 전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보이게 되고요. 층마다 이제 여기가 공용 공간이 되는 거죠. 지금 앞에서는 요 앞에가 전면에서는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오픈된 시선이 오픈된 공간이 될 거고요. 주 출입구 이미지입니다. 뒤쪽 주차장에서 이제 조경을 일부 적용한 부분이고요. 이 조경을 바라보는 이제 근생 쪽에 창이 이쪽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 근생에서 아까 그 조경 부분을 바라봤을 때 이런 이미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의 핵심 부분이 계단실인데 계단실 자체가 이렇게 이제 조금 떠 있으면서도 가벼워 보이고 빛이 좀 그 천창에서부터 빛이 쭉 내려올 수 있는 계단실을 통해서 각 층들이 이렇게 좀 소통이 되고 빛도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계단실 천창을 통해서 이제 빛이 좀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안 3번입니다. 3번의 컨셉 어휘는 상승하는 어떤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꾸 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뭔가를 더 배우고 한다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현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미래, 위를 바라보고 좀 전진하는 시선의 방향이 위쪽으로 향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컨셉 이미지와 어휘도 이렇게 좀 상승하는 이미지, 전면이 상승하는 이미지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빛이 있는 곳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빛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건축 어휘에서는. 그래서 상승하는 이미지들을 이제 그림자나 이런 빛의 투과로 좀 나타내는 사례들을 좀 봤고요. 상승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시선도 상승을 하지만 사람 자체도 그 계단을 통해서 동선을 타고 층을 올라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단이 어떤 상승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미지 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계단들이 막혀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외부에서 열려 있어서 이제 그 상승하는 동선들이 보이는 그런 이제 컨셉입니다. 그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에는 이런 조금 자연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내부 정원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지하에는 똑같이 이제 도로가 이쪽이고 강연장이 뒤쪽으로 가고요. 사무실이 이제 여기는 지하에 오게 되는 안으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상담실도 지하에 오고요. 대신 성큰이 조금 전면 도로와 맞닥뜨려서 조금 크게 들어가고 이 성큰의 계단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면에서 바로 들어와서 근생 뒤쪽으로는 근생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주차가 4대 들어가고 앞쪽으로 이제 계단을 타고 성큰으로 내려가서 지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부에 큰 성큰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요 성큰 공간이 이제 오픈된 그 계단 자체가 지하 1층부터 이제 5층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2층, 3층은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코어가 면하게 되고 위쪽으로 이제 근생이 들어가게 되고요. 4층은 이제 정북일조 때문에 깎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만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이제 투시도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아까 오픈된 계단 공간을 완전히 오픈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보일 듯 말 듯 해서 좀 더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이런 루버를 좀 차용을 해서 계단 부분은 살짝 좀 떠 있는 이미지를 주지만 결국에는 이제 계단 자체가 끝까지 연결이 돼 있는 이미지입니다. 네, 계단과 성큰의 이미지입니다. 네, 새날건축 신축 설계를 과정을 살짝 엿보셨는데요. 그 역삼동 근린생활시설 어떻게 저희가 작업하는지 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